자, 우리가 제35포인트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하자는 23년도에도 출제가 됐지만 24년도에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주주총회 부분에서는 주주총회 결의 하자가 제일 많이 출제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하자 전반 사중에서가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해서가 독자적인 문제로 나오거나 이래서 24년도에 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죠. 자, 376조 결의 취소해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이런 내용들도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또는 그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년대에 나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항에서는 이제 요게 186조부터 191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결의 취소해소의 의의는 1항에서 나온 내용이 결의 취소해소고요. 그 1항에 나온 게 결의 취소의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류해서 한번 보는 거죠. 자, 우리가 1항에 나온 거에 그걸 분류해 보면은 총회 수집 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때. 요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총회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23년도에 나왔죠.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요게 이제 우리가 23년도에 나왔고, 요게, 요 내용 자체가 하나의 어떤 문제로 이제 우리가 뭐 지문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항, 2항은 우리가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거고요. 3항에서는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될 때는 우리가 위반한 때는 우리가 결의 취소의 사유인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됐을 때 요거는 우리 결의 뭐예요? 결의 무효의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될 때는 뭐냐면은요. 유한 책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출제를 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요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내용보다는 법령에 위반됐을 때 내용이 결의 무효소다. 정관에 위반됐을 때 요건 뭐예요? 결의 취소의 사유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그대로 그냥 나옵니다. 자, 주주총회 소집 시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소집한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 경우에 둘 다 없는 경우는 부존재가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없으면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회 결정을 했는데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소집했다.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의 취소다.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했다. 하나 빠지잖아요. 결의 취소다. 이사회 결의도 없고 대표이사도 없다. 그럼 둘 다 빠지잖아요. 중대한 어떤 하자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건 부존재 확인해소가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그런 게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소집 결의는 있지만 대표이사 또는 정관상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경우 결의 취소 사유가 해당된다. 여기 소집권자를 좀 혼선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소집 절차를 밟는 자가 소집권자가 아니고 소집권자는 소집 결정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대표이사를 소집권자로 착각을 하는 건데 잘못된 거죠. 뭐 그래도 판례가 그렇게 되니까 따라가야 되죠. 어쨌든 간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고 하나가 빠졌다 이런 얘기죠.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대표이사가 했다. 그렇게 되면 뭐야?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 둘 다 없었다. 결의 부존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총을 수집하여 결의한 경우 이것도 나왔잖아요. 요게 이제 우리가 결의 취소의 사유다. 자, 기타의 사유도 이제 이렇게 좀 살펴봤어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상법 이론이고 옛날에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걸 다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붙여넣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기타 사유에 관한 내용들은 시험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보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때는 지금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시험에 뭐 거의 나올 확률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에 한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 절차 하자를 다른 하자 또는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하는 다른 주주가 있었을 때를 이유로 주주총회 최소 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17년도에 나왔잖아요. 판례 입장이고. 이제 이렇게는 안 나온다는 거야. 일부 주주가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절차가 진행되어 이루어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는 소집 통지를 받고 주주총회 결의에 참가한 주주도 주주총회 결의서를 제기할 수 있다. 취소 원인이 있는 주주총회 결의 성립 당시에 이 주주가 아니었지만 그 후 주주가 된 자도 당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까다로운 내용들인데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이게 나온 적 있으니까 한번 읽어는 봐라라고 하는 어떤 부분인데 그냥 주주이사 감사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이제 제소권자를 보고요. 제소기간입니다. 제소기간은 결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결의 취소 해소는 형성해소이므로 소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회사법상 소송을 공부를 했죠. 그 회사법상 소송은 이제 회사가 피고가 되는 게 원칙적이고 그 외에 이제 예외적인 게 몇 개 안 되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게 형성해소예요. 소 이외의 방법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인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주주총회 결의 무효야 부존재 두 가지는 형성해소가 아니고 확인소송서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회사법상소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 틀리는 거죠. 주주총회 결의 무효와 부존재 확인해서는 이미 사법상 무효 부존재가 존재했고 그거를 법으로 재판으로 우리가 갔을 때 소송을 갔을 때는 확인만 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형성해소 아닌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주주총회 결의 무효와 부존재가 있다. 이건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의 관할, 소의 전속 관할이 본점 소재 지방법원에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요. 회사법상 소는 이제 피고가 원칙적으로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소재기의 공고,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소가 제기된 때는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해야 된다. 병합심리요. 수기소가 제기된 경우죠. 수기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가 제기됐다든가 아니면 뭐 주주총회 결의 말고도 다른 소가 하나의 회사가 연결돼서 이제 소가 제기됐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꺼번에 판사가 여러 개로 분리해 가지고 하면은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한다. 이걸 병합심리다. 병합심리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5, 6, 7은 뭐 잘 몰라도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우리가 알고 그다음에 이제 대세적 효력과 불소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법상 소송은 원칙적으로 대세적 효력과 불소구의 원칙이 적용이 돼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결 효과가 나면 장래로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판결 전에 생긴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거는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불소구의 원칙인데 주주총회 결의 하자 사정에서는 모두 소급합니다. 따라서 있죠. 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세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사법상 소송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요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민사소송의 경우는 대인적 효력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인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는 원고 피고에만 효력이 생기는 건데 회사법상 소송은 원고 피고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대세적 효력이 생긴다. 요거는 190조의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고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소구의 원칙은 190조의 단서 규정이거든요. 단서를 적용 안 하고 우리가 준용하면서 190조 본문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급한다는 거예요. 주총회 결의하자는 본문만 이렇게 돼 있고 단서는 우리가 준용하지 않으니까 소급화가 된다. 장래로 효력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소급한다. 다시 정리하면 소급화가 인정되는 게 5가지가 있어요. 회사법상 소송 중에. 그 중에 뭐냐면 주주총회 결의하자 사정해소와 자본금 감소 무효해소 이 5가지는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거고 시험에서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문제도 나왔죠. 소급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 뭐냐? 자본감소, 무효해소 뭐 이렇게 나와서 답으로 맞는 경우도 있어요. 5가지는 외워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판력이 소급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A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취소를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A는 대표이사로서 갑회사에 대표한 행위가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소급해가지고 대표이사가 하는 법률 행위가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유효가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다. 결의 취소 판결 및 결의 무효 판결은 모두 대세적 효력과 소급표가 인정된다. 잘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소급표가 인정되는 거 하나 자본금 감소 무효에서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원고가 폐쇄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요것도 이제 간혹 가다가 나와요. 그래서 191조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의 취소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제소주주의 담보 적용 의무, 이 부분은 이제 다 준용을 하니까 다 적용되는 거죠. 주주가 결의 취소해소를 제기한 때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이사 또는 감사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76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에 준용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정리하면 담보 제공 명령을 회사가 이제 청구를 하는데 주주인 경우만 단순 주주인 경우만 가능하다. 이사 감사인 주주는 해당되지 않는다.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176조 사항에 보면은 이해관계인이 해산 명령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해산은 이해관계인의 악의를 소명하고 176조의 사항입니다. 그 악의는 뭐냐면 선이다, 악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해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사를 해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회사가 여기는 주주죠. 주주에게 해이가 있다는 것을 법원에 소명을 하고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제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리는 거고, 법원은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가끔 나오죠. 직권은 아닙니다.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 이사감사인 경우는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가 없고, 아닌 경우만 청구할 수 있고, 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주주의 해이, 악의가 이제 해이란 말이죠. 해야 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소명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결의 취소의 등기, 이것도 간혹가다 나오고 있죠. 20년도에 나왔잖아요.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다 준용을 하니까 사정에서의 판결이 확정되고 나면 취소해서뿐만 아니라 확정된 때는 본점,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죠. 20년도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 요 부분은 379조는 우리가 결의 취소에서만 인정되고 나머지 세 종의 소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용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구 기각권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결의 취소에서만 해당되는 거다. 결의 취소서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 내용, 해사 현황과 재반 사정을 참작해서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청구 기각할 수 있다. 결의 취소에서만 인정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결의 취소에서는 대인적인 효력이니까 청구가 기각이 돼도 다른 그 원고가 또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 부존재 부당결의 취소 변경에서는 법원에 의한 청구 기각권이 없다. 준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 여기 내용이 많잖아요. 독자적인 문제로 24년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결의 취소에서는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효 및 부존재 확인해서, 요거는 이제 확인해서란 말이죠. 결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해서는 서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무효 부존재가 존재하고 서로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의 무효 및 부존재 확인에서는 186조부터 378조 규정 그대로 준용하고 총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해서 결의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의 취소에서는요, 총회 결의 소집 절차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 무효해소의 경우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 대체적으로 두 가지 정도가 많이 예를 드는데 뭐냐면은 주주의 유한 책임을 추가해서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는 거거나 추가 출자를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습니까? 결의 내용이 그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이 두 가지만 기억해두면 결의 무효의 소송의 그 뭡니까 사유 이런 건 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냥 시험에서는 그냥 법령에 위반된 경우 정관에 위반된 경우 잘 기억해둬야 되죠.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된 경우 이렇게 해놓고 이제 결의 무효의소다 틀리는 거죠. 사유다 틀리는 거죠. 뭐에? 결의 취소의소다 잘 기억해두고 판례에 의하면 결의 무효의 소송에 관한 주장은 소의 방법에 한하지 않는다. 그죠? 확인 소송서를 주장하는 거죠. 결의 무효와 부존재는 제소기간이 없고 제소권자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 소송이라는 어떤 뒷받침이 되는 거죠. 이론적으로.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의 제소권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에 의하면 무효 확인의 소송에 관해서 정당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연하죠. 제소권자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주주총회가 주주 유한 책임의 원칙에 위반되는 결의 또 손실 전보를 위한 추가 출자를 결정하는 경우죠. 유한 책임을 추가 출자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결의 무효의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판례 입장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까다롭게 옛날에 냈는데 지금은 이렇게는 안 낸다. 자, 그 다음에 결의 부존재소입니다.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소는 총회 수립 절차 또는 결의 방법이 총회 결의에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그 이상에 나왔던 걸 좀 보면은요.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해소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취소와는 달리 확인에 이익이 있는 해서 채권자는 그 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당연하죠. 판례에 따르면 총회 결의에 찬성한 주주가 소유이익이 있으면 결의 부존재소를 제기할 수 있다. 13년대 나왔잖아요. 결의 찬성한 주주 부존재 결의에 의해서 해임된 이사는 다수설과 판례에 따라
주총의 결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제소권자에 해당된다. 뭐 당연한 거죠. 총회에서 결의 사항에 등기된 경우에 결의 부존재 확인 해소를 확정될 때 23년도에 출제가 됐잖아요. 378조를 그대로 같이 준용하니까 나머지 소는 이제 확정되면 본점 지점 소재에서 등기해야 된다. 이건 기억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81조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입니다. 주주가 368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 못하는 거죠. 없었던 경우에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는 그 주주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의 제소권자는 특별이해관계인이고요. 2월 내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형성해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 못해가지고 손해보는 건데 자기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나머지 378조까지는 준용하니까 앞에서 설명한 거고요. 자, 제소권자가 특별관계에 있는 주주이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부당 결과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제소기간은 특별이해관계에 있는 주주는 결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 취소의 소 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사인 주주가 부당결의 취소 변경을 제기할 때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해서 제소주주로 하여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럼 틀리는 거죠. 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담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가능하지 않다. 다 외워야 되는 거죠.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설명을 마쳐보겠습니다.